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전자배치, 특히 오비탈의 전자배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오늘 순서는 먼저 보호 원자의 모형과 전자배치,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전자배치 원리, 이온의 전자배치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예요. 먼저 보호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는 매우 내용이 좀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이기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오비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조금 복습도 하고 요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 부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비탈 우리 얘기를 하는데, 자, 오비탈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오비탈 중에서도 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다든지 있다라든지 자, 존재한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책이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다 틀렸어. 틀린 말인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뭐 마치 있는 것처럼 채워지고 있고 존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조금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고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보자. 오비탈은 자, 궤도 함수예요. 궤도 함수. 자, 우리는 근데 이 궤도 함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냐 하면 바로 이 궤도라는 말에 많이 집중해. 궤도. 근데 우리는 이 궤도라는 말에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궤도라는 말 뒤에 있는 뭐 바로 함수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 함수. 자, 사실상 궤도가 아니고 함수인 거야. 함수. 자, 우리가 궤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거를 자꾸 연상을 하고 떠올리냐 하면 그냥 어떤 특정 궤적이라든지 기차가 지나가고 뭐 달리고 있는 어떤 특정 뭐 철길, 철도 이런 것들을 쉽게 연상시키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비탈은 이런 궤적, 철길, 철도는 전혀 관련 없는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알겠지? 이게 어떤 함수이냐 하면, 자, 어떤 특정 양자수, 이제 전자가 특정 양자수를 가진다. 자, 특정 양수값 n값, 그리고 l값, n값을 가진다. 이런 n, l, m을 가진 양자수를 가진 이런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가 특정 위치 r, 세타, 파이에서 가질 확률 밀도가 값이 이렇게 r, 세타, 파이 요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하고 좀 복잡하지만 엄밀한 정확한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조금만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뭐 구면극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자, 구면극 좌표계. 자,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어. 자, x축 그리고 y축, z축. 자, 특정 전자가 있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이제 r, 이제 거리 r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z축으로부터 나오는 요 각도 세타. 자, 그리고 이를 xy 평면으로 쭉 내렸다고 쳤을 때, 이제 자, 요 평면에서의 요 각도, 이게 파이입니다. 그렇지? 이게 파이. 자, 이때 이 파이는 얘는
이 파이가는 좀 달라야겠지? 이 파이는 자 우리 phi 파이고 얘는 pi의 파이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전자가 요 위치에서 아주 또 미세하게 이제 위치가 조금씩 세타에서 d 세타, 파이에서 d 파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이 아주 미세한 위치에서의 이 부피, 아주 작은 이 부피에서 우리가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될 테고,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절대 배울 일이 없을 법한 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겠지? 자, 어쨌든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확률이다. 확률. 어떤 공간에서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라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존재한다,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계속 오늘부터는 계속 이제 s 오비탈에 뭐 배치된다, 존재한다, 있다, 없다, 뭐 SSP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자, 먼저 보호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자, 보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자, 보호는 먼저 원자핵이 있다.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 K,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 자,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주 양자수가 1, 2, 3, 4. 자,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K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그 다음에 N 껍질 이렇게 이제. 자, 이게 전자가 이렇게 이제 뭐 K, L, M, N 등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바로 흡수. 에너지 높은 전자 껍질에서 내려올 때는 뭐 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 에너지 차원에서도 이제 전자는 이렇게요. 보호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또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를 K 껍질에서는 2개, L 껍질에는 8개, M 껍질에는 18개, N에서는 32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K에는 최대 2개, L에는 8개, M에는 18개이지만 8개까지 채워지고 9개째가 채워지지 않고 바로 N 껍질에 9개째가 채워지는 것은 바로 옥텟 규칙으로 얘기를 했어. 그렇지? 옥텟 규칙. 옥텟 8개. 전자 8개 이게 가장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전자 껍질과 전자수. 먼저 보호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보호는 이제 원자 모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방금 얘기했고, 자, 전자 껍질과 전자수. 먼저 전자 껍질은 K, L, M, N, O 이렇게 있고, 최대 허용 전자수는 최대 2N 제곱개의 전자가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K에 2개, L에 8개, M에 18개, N에 32개 등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호의 원자의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먼저 리튬 전자 3개죠. 리튬 전자 3개. 그래서 K 껍질이 2개, L에 1개. 플로린 전자 9개, K 2개, L 7개. 자, 네온 10개, K 2개, L 8개. 나트륨 11개, 281. K 19개, 2881.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 288. 자, M 껍질은 18개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16개 안 채워지고 바로 N 껍질로 갔어요. 그것을 보호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자, 옥텟 규칙으로 전달했어요. 옥텟 규칙.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게
가장 바깥 전자값이 있는 게 몇 개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 8개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옥텟 규칙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8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n 껍질로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보호가 제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그렇지? 자, 원자가 전자는 원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그 중에서도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자,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K, L, M, N 이렇게 있을 때, 자, K 껍질에 만약에 2개가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다. 그럼 L 껍질에 2개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뭐죠? 바로 L 껍질. 그래서 L 껍질에 있는 게 2개네? 그렇지? 2개지. 그럼 만약에 L 껍질에 모두 다 8개가 싹 다 채워져 있고 M 껍질에 예를 들면 3개가 있다. 그럼 이때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예요? 3개겠죠. 이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전자가 채워진 바깥 전자질이 이렇게 있고, 그럼 3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무엇에 관여해야 된다고? 바로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해야 돼. 자,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으면서 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그럼 누군가를 땡기거나 밀거나 하는 그런 성질들이 띠는 바로 전자들을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 비활성 기체는 K, L, M, N 이렇게 했을 때, 자, 비활성 기체는 헬륨 2개, 네온, 아르곤 등. 자, 봐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 또는 8개 또는 8개 해서 그냥 꽉꽉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전자를 뭐 주고 받고 해서 이온 되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화학 결합도 잘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을 관여하지 않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에서는 원자 전자가 2개 또는 8개 또는 8개라고 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냥 0, 제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 수가 0이다라는 것. 자, 이게 보어가 얘기한 오비탈, 보어가 얘기한 이제 전자 배치입니다. 보어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한번 볼까? 오비탈 에너지 준위 하기 전에 우리 또 오비탈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오비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였죠? 일정 에너지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확률이고, 또 뭐야? 함수라는 거야, 함수. 확률이고 함수다. 자, 이 오비탈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전자구름 모형 그리고 경계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X축, Y축, Z축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전자구름 모형, 전밀도 모형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점이 조금 많이 찍힌 곳에서 발견 확률이 높고 점이 조금 적게 찍힌 곳에서 발견 확률이 낮아진다. 근데 이 점 하나가 곧 전자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계면 그림. 자,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인 경계면을 통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자구름 모형, 전밀도 모형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실제로는 우리가 나타내는 오비탈은 이렇게 경계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경계면 그림. 그래서 경계면 그림은 이 전자 존재 확률이 몇 퍼센트인 공간? 90%인 공간을 나타낸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오비탈에는 어떤 종류의 오비탈이 있었지? 바로 S. 오비탈의 종류에는 S, P, D, F 등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의 주 관심사, 고등 과정에서의 주 관심사는 바로 이 S와 P, D와 F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냥 저런 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아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 중에 뭐지? 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알겠지? 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오비탈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양자수야, 양자수. 자,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였지? 자, 우리 오비탈에서의 공간적인 어떤 성질 그리고 전자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어떤 숫자야.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한 수라고 하는 오비탈을 나타내는 수. 자, 그 오비탈을 나타내는 수에는 어떤 게 있었다? 바로 주양자수 n 그리고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불리는 l 그리고 자기양자수라고 불리는 m의 l 그리고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m의 s 이렇게 했지. 그럼 이 각각의 양자수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 잠깐 보자. 자, 주양자수 n은 뭐였냐면 바로 이 오비탈의 크기와 그리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자수야. 무엇을 나타낸다고? 크기 그리고 에너지. 그렇죠? 크기 또는 에너지입니다. 자,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부르는 L은 자 무엇을 나타내냐? 자, 이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 모양.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다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다양한 모양. 그래서 이 L 값이 얼마에 따라서 얘가 S냐, P냐, D냐, F 이제 F냐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자기양자수 M의 L. 자,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 자, 주양수 같고 그리고 방향주수 같을 때 그때의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자기양자수이다. 자, 그리고 스핀 자기양자수 M의 S. 스핀 자기양자수는 자기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 안에서의 전자의 어떤 운동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전자의 방향, 전자의 운동 방향. 자기장 안에서의 전자의 운동 방향,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내는 양자수가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 그래서 n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이제 이 값을 가졌고 l 값은 0부터 1, 2, 3. 자, 그럼 ml 이제 이 스핀 자기 양자수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했지.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 실질적인 모양 그리고 특징들은 어떻게 되었냐? 자,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D, F는 몰라도 되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S 오비탈은 뭐였냐? 바로 이게 S 오비탈이었어. 자, 0, 동그라미 9. 자, S 오비탈의 특징은 자, 9 모양이다. 공 모양이다 또는 구 모양이다. 그래서 자, 구 모양, 봉형이다. 자,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다. 자, 방향성이 없다. 그리고 모든 전자적 껍질에 있다. 모든 전자 껍질. 자, 모든 전자 껍질에 있다는 것은 자, K에도 있고 L에도 있고 M에도 있고 N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N 값이 n 이퀄 1, 2, 3, 4 이렇게 이제 있을 때 n 값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진다. 자, 만약에 조그만한 게 얘가 이제 S1S라고 한다면 더 큰 거는 2S, 더 큰 거는 3S 점점점 커진다. 이게 바로 S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이면 되겠지. 자, P 오비탈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x축, y축, z축 이렇게 많이 둔다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x축 방향으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y축 또는 z축 방향으로 배열하는 모양 자체는 무슨 모양이다? R형 모양. 자,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 있다. 자, 분명히 이쪽으로 배열한 거, 이쪽으로 배열한 거, 이쪽으로 배열한 거 얘네들은 생겨 먹은 것도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 자체도 다르고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방향성 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x, y, z 이 오비탈로 배양하는 이 오비탈의 에너지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에너지는 같다. 그리고 이 p 오비탈은 언제부터 있냐면 바로 L 껍질부터 있다. K 껍질에는 있다 없다? 없다. L 껍질에 있다는 것은 주양자수가 n = 2 이상일 때부터 이 p 오비탈이 존재한다. 알겠지? L부터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왜 다시 오비탈을 공부했냐면 이 오비탈은 들어도 잘 모르고 해도 잘 모르는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 뒤로부터 얘기할 이 오비탈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고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기 때문이야. 자, 다음. 그러면 이런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이 바로 나오는데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 자, 이 오비탈의 각기 이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각기 다른데 이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 다른데 바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하고 다전자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자, 이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 n 그리고 방향자수 l 값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n과 l에 달라지는데 주양자수 n 값과 그리고 방향자수 l 값 세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져요. 그리고 만약에 n 플러스 l 값이 같다면 n 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자, 주양자수와 그리고 방향자수, 부양자수의 값이 합의 값이 크면 클수록 타 에너지가 커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값이 같다면은 n 값이 큰 게 더 크다. 이건 또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바로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는 전자가 딸랑 하나죠. 단전자 원자. 수소 이외 수소가 딸랑 하나고 수소 이외에는 최소 2개 이상이지. 다전자 원자. 얘랑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달라요. 알겠지? 수소는 전자가 딸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딸랑 하나의 이 전자 얘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수소 이외에는 전자가 최소 몇 개야? 2개. 그래서 이 전자와 이 전자 간에 서로 뭐가 생긴다? 반발력. 그래서 이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의 에너지 준위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알겠지? 전혀 다르게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는 에너지 이제 준위는 매우 간단해요. 단순하게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뭐 부양자수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 1s 그리고 2s2p, 3s3p.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 1s 그리고 2s 그리고 2p 같고 1s가 제일 바닥이고 2s2p가 고위에. 자, 그리고 3s, 3p, 3d 같아요. 4s, 4p, 4d, 4f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전자들의 이제
그럼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N 이꼴 1, 2, 3, 4가 되죠. 그래서 그냥 똑같으니까 1S 있다가 L 껍질 같다 하면 얘가 ES에 들어갔든 EP에 들어갔든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다. 자, M 껍질, N 이꼴 3으로 갔다 3S냐, 3P냐, 3D냐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 주양가수 N이 같으면 알겠지? 주양가수 N이 같으면 자 모두 같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같다 이렇게 했지. 그지? N이 같다. 그럼 그건 뭐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같다 이렇게 했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문제는 다전자 원자. 왜냐하면 뭐 전자가 딸랑 하나인 원자는 수소밖에 없고, 근데 그 이상인 원자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경우 수가 자, 그래서 수소 경우에는 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나만 이제 해주면 되고 모두가 같다. 근데 수소 이외에 다전자 원자에서는 자.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 사이 반발력으로 인해서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화학책에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막 복잡하게 이상하게 막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먹기가 매우 쉬워요. 자, 봐. ES, ESEP, 3S3P, 3D 같고 모두 다 같죠.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 봐봐. 다전자 원자 에너지준이 복잡하지? 어렵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중간에 미상이 섞이고 막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복잡하게 해놨어. ES, EP, 3S, 3P, 3D, 3S, 3P, 4S, 3D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자, 우리 아까 쌤이 얘기했던,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봐봐. 자, 주양가수 플러스 방향가수 또는 부양가수. 이게 어떨수록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같다, 이제 N 플러스 L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같다라고 했을 때 뭐다? N 값이 큰 게 뭐다?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했지. 그지? N 값이 큰 게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볼까요?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자, 1S 그리고 2S 그리고 2P. 자, 3S, 3P, 3D 있는데 4S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지? 4S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각각의 N 그리고 이제 L 값을 한번 볼까요? 자, N. 자, 1S니까 N 값 주양수는 얼마? 1. L 값은 얼마? S 오비탈은 얼마? 0 플러스 0. 1 플러스 0은 얼마? 1. 됐죠? 자, ES. 이거 여기 안 나왔네. 1 플러스 0은 1. 자, 됐고. 자, ES N 이꼴 얼마? 2. 색깔을 다른 걸로 하자. N 이꼴 얼마? 2. 그리고 L 값 얼마? 0. 얼마? 2. 1보다 2가 더 크네? 위에. 맞네요. EP를 한번 볼까? 자, N 이꼴 얼마? 2. L 이꼴 얼마? 1. 그러면 3. 2하고 3. 더 크네. 맞죠? 그럼 3S가 뭐자? 3. 0, 3. 이제 3, 0, 3 됐죠? 근데 봐봐. 3, 3 같죠? 근데 무엇이 더 큰 게? N 값이 더 큰 게 크다. 이렇게 이제. 됐지? 자, 그럼 3P N 이꼴 3, L 이꼴 1. 그러면 얼마? 4. 3에서 4 올라갔지? 자, 4S 4S 4 그리고 얼마? 0 그리고 그러면 4 이렇게 했지. 이렇게 갖고 그러면 3 얼마? 이걸 3 그리고 이제 2 그렇게 해서 5
자, 그래서 5. 그래서 4 그리고 5죠. 자, 4s는 이제 되는 값이 4고 3d는 5고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에너지가 크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림이 예쁘다. 뭐 이제 알록달록하다. 뭐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자, 다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자, 일단 m 플러스 l 얘 둘이 더있는 값이 클수록 뭐한다? 에너지는 크다. 그러면 값이 같다. 그렇지?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럴 때는 n 값이 더 큰 게 뭐다? 에너지가 더 크다. 알겠죠? 이렇게만 해주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했고,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왜 했냐? 바로 오비탈 이온 전자 배치를 우리가 표현 그리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한 원자에서 전자는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지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게 배치될 때 안정한 상태를 이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화학에서 뭐 화합물이나 어떤 특정 원자나 얘네들은 그냥 뭐 최종 목적, 인생 최대의 목적이 바로 뭐냐? 안정해지는 거야. 안정. 알겠지? 안정해지는 거다. 자, 안정해지는 건데 어떤 상태가 안정한 것이냐?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안정하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하나의 원자나 전자나 뭐 화합물이나 뭐든 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안정해진다. 에너지가 낮아지려 한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오비탈의 이제 에너지 준위라는 것을 했잖아. 자, 그럼 어떤 게 안정한 거냐 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1s, 2s, 2p, 3s 그리고 3p, 4s, 3d 이렇게 했을 때, 자, 낮은 오비탈, 그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준위,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게 바로 안정한 거야. 알겠지? 자, 어디서 채워진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밑에서부터 채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자 배치를 표현을 함에 있어서 뭐 크게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기호로. 오비탈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자, 오비탈을 기호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자, 예를 들면 2에 P에 X에 2 이런 게 있다 치자. 자, 일단 이 2에 P에 X에 2 요거는 앞에 있는 이 2는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이 오비탈의 뭐? 자, 주양자수. 자, 그러니까 n 값에 해당되지. 전자 껍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주양자수.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P. 자, 이 P는 뭐냐? 바로 이 오비탈의 모양이야, 모양. 알겠지? 오비탈의 모양이야. 자,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뭐였죠? 그렇지. 방위 양자수, 부양자수. 였지. 얘는 그러면 P 오비탈인 거 보니까 이 방향수 값이 얼마지? 바로 1이네. 그지? 1이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 자, 얘는 뭐다? 오비탈에서의 어떤 방향을 의미해. 방향. 알겠지? 오비탈에서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 방향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숫자. 그럼 이 오비탈에 있는, 자,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자, 쌤이 이 수업 안에 이제 처음에 이게 할 때, 이제 뭐 있다 이런 거는 사실상 틀린 말이지만 우리는 계속 그냥 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서 만나게 될 모든 책에서는 그냥 뭐 들어있다, 위치했다, 존재한다, 배치된다 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뭐냐?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주행수는 얼마? 2. 그리고 오비탈 모양 뭐다? p 오비탈이다. 1값은 1이네요. 자, 방향은 무슨 방향? x축 방향. 전자는 몇 개? 2개 들어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자, 기호로 나타내는 거 하고 또 사각형 상자, 이제 네모 상자로 표현을 하는데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살 이제 그 상자로 표현을 하지만 자, 수업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상자로 굳이 막 다 이렇게 이제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1s 그리고 2s 3s 2p 자, 이런 식으로 상자를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근데 책에는 다 이렇게 네모 그리고 이제 2p니까 자, 네모 이렇게 이제 자, 1s는 이제 1s는 K 껍질인데 여기는 S 오비탈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밖에 없고. 자, 여기 L 껍질에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P 오비탈에서는 이렇게 이제 X, Y, Z축 방향의 3개의 오비탈이 있다. 각각이 몇 개씩 들어간다? 2개. S 오비탈이 2개. 그래서 전체 총 몇 개? 8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오비탈을 표현하는 거, 전자배치를 표현하는 거 우리 해봤고요. 책을 잠깐 보면은 잡아봐. 기호로 표현했다. ES에 2개, ES에 2개, EPX에 2개, Y에 1개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현했다. 1S에 위아래 1개, 위로 아래로. 자, 위아래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당연히 우리 전자 스핀 방향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자쌍과 우리 홀전자를 개념을 한번 보면 자, 전자쌍. 이 전자쌍은 이 오비탈에 배치된 쌍을 이룬 전자. 자,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 쌍을 이루어서 슝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전자쌍. 홀전자는 전자쌍 이루지 않는 거. 자기 혼자 있는 거. 홀전자.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갔으면 여기 전자쌍이고 혼자 있다. 이게 뭐야? 바로 홀전자. 이지 홀전자. 되겠지? 이게 홀전자다. 자, 됐고.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런 오비탈을 이온 전자 배치 있을 때 그럼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자기 멋대로 배치가 되냐? 아니에요. 알겠죠?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규칙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3가지 원리 그리고 3가지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3가지 원리가 무엇이냐? 자, 바로 싸움 원리. 자,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자, 그리고 훈트 규칙.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싸움 원리야, 싸움 원리. 자, 싸움 원리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원자든 화물이든 얘네들은 가장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안정해지는 거. 안정해지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낮다. 그럼 인생의 최대 목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지는데 자, 어디서부터 쌓아진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서부터 채워진다. 자, 이 싸움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원리라고 보면 되고, 자, 이 근본이 되는 싸움 원리에 약간 예외적인 좀 더 추가되는 개념이 바로 이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이에요. 알겠지? 훈트 규칙이다. 자, 그럼 이 싸움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 싸움 원리에 맞게 우리가 전자가 이제 채워지는데, 자, 또 여러 번 계속 하는데, 자, 1s, 2s, 2p, 자, 3s, 3p, 그리고 4s, 그리고 3d. 자, 전자가 제일 밑에부터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진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 채워진다? 2s.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에 채워진다? 2p에 채워지는데, 자, 요건 또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채워진다.
그 다음에 어디 채워진다? 3s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3p 이렇게 이제 채워지게 된다. 밑에서부터 채워진다. 무슨 원리? 싸움 원리. 이미 되겠지? 싸움 원리다. 자, 그리고 뭐 책을 잠깐 볼까요? 자,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이를 뭐라고 한다? 싸움 원리라고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알겠지?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책에서 이렇게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더 어려워요.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싸움 원리다. 밑에서부터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뭔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는 말로 막 써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 한 원자에서 N, L, ML, MS 네 가지 양자수 똑같은 연장수와 전지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지? 자, 볼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할 때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다? 최대 전자수는 2개가 됩니다.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 자,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야.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고 얘네 들어가는데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알겠지? 반대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1S에 2개 이렇게 있고, 뭐 2S에도 2개. 자, 2P에 그냥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자, 채워지는데, 자, 어디든 뭐 채워지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2px 오비탈에서 자, 둘 다 이렇게 위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 둘 다 위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자, 또는 한 오비탈에 일수든 어디든 한 오비탈에 3개가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야. 자, 앞에서 이제 봤던 한 원자에서 이 4가지 양수가 모두 똑같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봐봐.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은 여기 있는 한 오비탈에 있는 얘는 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까지 이렇게 이제 모두가 같아요. 자, 근데 얘랑 얘는 뭐까지 같아? 스핀 자기양자수까지 같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3개는 같을 수 있는데 얘까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까지 같은 한 개가 무조건 나오게 되죠. 자, 뭐 이런 친구 가끔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있었었나요? 없어요. 알겠지? 이런 거 없어요. 알겠지?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4가지 양자수 모두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은 이거는 같을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거 종류가 뭐밖에 없었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딸랑 2개밖에 없었어. 그럼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얘랑 플러스 2분의 1을 하면 같죠?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라고 합니다. 알겠지? 어긋난다. 위배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그 주양자수 그리고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같아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 같다면 스핀 자기양자수까지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는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이 스핀 방향은 항상 반대이어야 한다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책을 잠깐 볼까? 자, 그래서 4가지 양수가 똑같을 수 없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N, L, ML 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MS 스핀 자기양수는 플러스 1, 2분의 1밖에 없죠? 그럼 이건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달라야 된다.
무조건 달라야 된다. 자, 체계 또 잠깐 보자. 베릴륨 1S에 2개, 2S에 2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붕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EPA 이렇게 장개. 그럼 요거는 모두 다 싸움올리에도 맞고 파울리 베타올리도 맞고 잘 되었다. 자, 파울리 베타올리 위배 여부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데 잡아. 리튬이 있는데 자 위아래 위아래 이런 게 한 개 있고 다 맞죠? 오케이 맞고 여기는 뭐가 달랐어요? 자, 둘 다 위를 보고 있지? 그지? 그럼 이거는 틀렸어. 자, 여기는 한 곳에 3개 보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이런 것들은 아예 될 수가 없다. 옳지 않은 전자 배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우리 훈투 규칙. 자, 훈투 규칙. 자, 훈투 규칙은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학원에 오면 학원에 교실이 이제 이렇게 있어. 문이 있어요. 이제 이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뭐 저기 칠판이라 치고 쌤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야. 그럼 책상이 이렇게 이제 있어. 그럼 책상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의자도 각각 이렇게 이제 있겠지. 자, 어떤 첫 번째 한 친구가 왔어. 그지? 들어왔어. 여기 여러 명이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왔어. 아무도 없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앉았어요. 그 다음 친구 앉아서 뭐 이렇게 하더니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 앉고이 된 거예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 자,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2명이서 앉을 수 있는 2명이서 앉을 수 있는 책상도 따로 2개고 뭐 의자도 2개 다 따로야. 그렇지? 분명히 2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앉아? 슝슝슝슝슝슝슝슝슝 다 따로 앉아. 그지? 자, 이게 바로 훈투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앉을까? 왜? 이게 더, 자, 뭐다? 안정하기 때문이야. 쌤이 이제 우리 화합물이나 원자나 얘네들은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라 했지? 안정. 뭐든지 안정, 뭐가 안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이러면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 그 다음 친구가 또 들어왔는데 생판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텅텅 비었는데 내 옆에 앉는 거야. 심지어 나는 여학생인데 남학생이 옆에 앉는 거야. 좀 어때요? 마음이 어때? 불안정하지. 그렇죠? 자,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알겠죠? 텅텅텅텅 비었는데. 자, 그래서 자, 이 오비탈도 마찬가지. 오비탈에서 전자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전자가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지냐 하면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1s에 2개, 2s에 2개 채워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째가 채워질 때는 그냥 채워지는 거야. 6개째 채워질 때는 여기 분명히 자리가 2개고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지 않고 어디 간다? 여기 옆에. 왜? 생판 서로 모르고 얘네들끼리는 붙어 있으면 전자들끼리는 자, 반발력이 생겨. 자, 반발력이 생기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얘들은 뭐하다? 불안정. 자,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한다? 얘네들은 안정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안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여기에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올까? 여기.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지. 어디 간다? 여기 앉는 거야.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이게 바로 뭐다? 훈투 규칙. 오케이? 자, 됐죠? 뭐 책 좀 보자. 자, 에너지 준위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전자 들어갈 때, 자, 홀 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자, 아까 우리 홀 전자 수 뭐 했죠? 홀 전자. 오비탈에 채워질 수 있을 때 지 혼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홀 전자. 알겠지? 홀 전자다. 홀 전자에 자기 혼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훈투 규칙이다. 이 홀 전수가 많아질수록
더 안정함을 느낀다. 이게 바로 훈트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면 산소의 전자 배치. 자,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이 산소의 전자 배치는 자, 여기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가 채워지는데 이렇게 각각 채워집니다. 각각. 자, 여기 이제 들뜬 상태로 가는데 봐봐.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냐고 여기 왔지. 그렇지? 여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올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불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에너지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높은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려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된다. 자, 됐죠? 이 훈트 규칙에 대한 이제 이해 이제 조금 얘는 여기 좌석에 자리 앉는 것도 그냥 설명이 되어 있네. 그거 됐고. 자, 이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이게 이제 탄소 원자는 전자가 6개가 채워지는데 자, 제일 밑에 A부터 한번 보면 자, A는 1S에 2개, 2S에 2개 요관이 됐고 2P 채워진 이건 뭐지? 2P에 X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같이 보겠지. 자, 이건 뭐에 위배된다? 바로 파울리, 베타울리. 그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양자수 4개가 모두 똑같다는 거지? 자, 이것은 안 된다. 그렇지? 자, A는 뭐다? 옳지 않은 전자 배치다. 왜? 한 원자에서 어떤 전자도 4가지 양자가 같을 수 없다. 어쨌든 화살표 방향이 같이 본다는 것 그 자체가 4가지 양자수가 싹 다 같다는 거니까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난다. 자, B는 볼까요? 자, B는 1S에 2개, 2S에 2개 여기까지는 됐고 2P에서 채워져 있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있는 게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지. 자, 근데 같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될 수는 있다 그랬죠? 될 수는 있는데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다. 알겠지? 들뜬 상태다. 자, B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N = 2인 오비탈에 B에 있는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2P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 들뜬 상태다. 자, C 볼까요? C. 자, C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위로 아래로 각자 따로 있는데 따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로 아래로야. 자, 요거는 우리가 자, 보자. 좀 더 상위 과정이긴 한데 사실상 위로 아래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어떤 전자 배치 어떤 스핀 방향이 있을 때 얘네들은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정확한 에너지를 따져보면 얘네들은 에너지가 같아요. 그런데 자기장 존재하에는 에너지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들뜬 상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전자 스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같을 때의 에너지가 조금 더 낮아요. 알겠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스핀 방향, 같은 스핀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 안정해진다. 안정해진다. 자, 이렇게 됐고 D 같은 경우에는 잡아. 자, D는 이제 6개인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뚱뚱뚱 이렇게 쓸 때 슝슝 따로따로 들어가면서 위로 보고 있죠. 자, 이게 뭐다? 바로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우리 주의해야 할 전자 배치가 있는데 잠깐만. 자, 다전자 원자에서 우리는 쭉 에너지 준위 가경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3P, 3D 사이에 뭐가 있다? 4S 이렇게 있지. 자,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3P에는 6개이고 S에는 2개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D에는 10개 이제 이렇게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뭔가 이제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잡아. 요거는 원자번호 24번 크롬, 뮨 있고 그리고 29번 구리 있을 때 자,
여기 3P까지는 그냥 뭐 쭉 무난하게 쭉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4S의 에너지 상태가 좀 더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낮으니까 4S 2개 빵빵 채워지고 3D에 하나 둘 셋 넷. 자, 굴이 마찬가지 4S에 2개 빵빵 채워지고 3D에 다다다닥 채워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전제가 채워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3P까지는 여기 이제 뭐의 전자 배치가 같냐면 바로 자,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전자 배치를 싹 다 써주기보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4S에 2개가 아니고 4S가 1개.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3D에 5개가 채워지는데 이렇게 채워지게 되더라. 이제 이게 그 원자몰 24번 크로뮴의 전자 배치이더라. 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전자 배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몰라요. 그치? 자, 잘 모른다는 말이 이 책에 어떻게 이제 조금 이상하게 쓰이지 않냐면 봐봐. 이런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 화학자 사이에서도 뭐다? 의견이 다르다. 자, 쌤이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했던 어떤 책에서는 뭐 편제화, 비편제화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이런 게 다르다. 계산을 해봤더니 다르다라고 하는 뭐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의견이 다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저 책에서는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도 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전자 배치를 이제 알아보는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 아직은 이게 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겠죠? 모른다. 자, 그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은 뭐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까지의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네모 박스는 그릴 필요 없고 그냥 화살표 위로 아래로 하면서 한번 1번에서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해보고 이 전자 배치 기호로 나타나는 1에서 2 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는 요것도 한번 따라 해보기로 쌤이 추천을 합니다. 알겠지?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온의 전자 배치. 자, 우리 원자가 이온이 될 때 그렇지. 원자가 우리 이제 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이제 이온이 되냐면 잠깐 그냥 이제 우리 원자에서 이온이 된다. 자, 우리 원자 화합물 얘네들의 인생 최대 목적은 뭐였지? 바로 안정에서 안정.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제 안정. 에너지가 낮아진다. 자, 그러면 원자가 이온이 될 때도 이거 되기 위해서 이거 되는 방향으로 알겠지? 자, 어떤 원자, 어떤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하였냐? 바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서 뭐 따라간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한다. 자, 원자가 안정한 이온 될 때 뭐 같은 전자 배치 이룬다? 바로 비활성 기체. 자, 왜 그렇다? 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8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온이 전자 배치 그리고 음이온이 전자 배치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양이온은 잠깐 자,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요? 얻어야 돼? 네, 전자를 잃어야 돼. 자, 음이온이 되려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렇지, 얻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잃는데
그지? 잃는데 이제 뭐를 이제 잃는 게 가장 중요하면 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이제 있다 치자. 전자가 여기 뭐 다 채워졌다. 에너지 준위만 칩니다. 자, 채워지는데 가장 안정한 밑에 있는 거를 내보내는 게 좋아? 아니면 위에 있는 거를 내보내는 게 좋아? 당연히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얘를 내보내면 이게 없어진 만큼 더 안정화되니까. 알겠지? 이게 더 안정화되니까 이 원자 전자 이럴 때는 에너지 준이 가장 높은 제일 위에 있는 오비탈부터 이제 이 그릇을 잃는구나,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자를 얻어서 될 때는 자, 그럼 음이온이 될 때는 볼까? 에너지 준위만 따지면 이렇게 이제 있고 이 전자는 여기 채워져 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쭉 채워지는데 높은 쪽에 채워질까? 낮은 쪽에 채워질까? 그렇지. 낮은 쪽부터 채워야지. 그렇지? 낮은 쪽부터 채워야지. 여기 채워지면 괜히 더 올라가잖아. 그나마 여기 채워야지 더 안정하잖아. 자, 알겠죠? 인생 최종 목적보다 다시 안정. 됐지? 자, 볼까? 자, 양연전자 배치. 원자가 전자 잃고 양연될 때 에너지 준위가 얻은 거 가장 높은 곳의 전자를 잃는다. 자, 수소가 이제 양이온 될 때는 요거 잃고, 리튬이 잃 때는 여기 바깥에 이거 잃고, 그렇지? 여기서 요거 사라지고, 나트륨 요거 사라지고, 칼륨 요거 사라지고. 됐지? 자, 음이온. 원자가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될 때는 비어있는 오비탈 요소, 자, 에너지 준위가 가장 어떤 거?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들어간다. 자, 볼까? 산소가 산소 이마에서 될 때 어디 채워진다? 여기 2p. 3s랑 3p 여기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 채워지는 게 아니다. 자, 여기 채워지는 게 아니다. 플로린 어디 채워진다? 여기에 채워진 거 아닙니다. 알겠지? 자, 황, 염소 가장 낮은 곳. 이런데 채워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요 단원에 대한 내용 설명 그리고 이론을 마쳤습니다. 뒤에 우리 숙제 또 열심히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서 열심히 더 이제 여러분들 잘 해도 모르겠는 거,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